네, 이번 시간에는 오라클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SQL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많이 다뤄보셨던 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초보자들을 위한 세션이고요. 그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그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그 라이브 SQL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SQL을 뭐 실습을 하고 그런 걸 하려면은 뭔가 그 실습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뭐 DB를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어, 그런 거 없이 그냥 브라우저 상에서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실습 환경을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구글에서 그 오라클 라이브 SQL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여기 맨 위에 나오는 거 오라클 라이브 SQL 그 라이브 SQL.oracle.com 이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에 뭐 SQL 인트로덕션 뭐 매크로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explain plan 19C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여기를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냥 기본적인 설명, 실습할 수 있는 스크립트하고 그에 대한 설명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리드 온리로 조회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걸 실행을 해보려면 그 오라클 계정 있잖아요. 오라클 계정 가지고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요게 이제 화면이 좀 바뀝니다.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했고요. 음,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로그인 하기 전에는 그냥 스크립트만 쭉 나왔잖아요. 근데 로그인 하고 나면은 이 오른쪽에 스크립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쪽에 이제 SQL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창,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결과를 표시해주는 결과 표시창이 이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 SQL 기본적인 내용이죠. 테이블 생성하고 트리거도 만들고 데이터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쿼리하고 뭐 테이블 드랍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서 어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수볼리안 테이블을 만드는 거. 이거 화면이 좀 작으니까 제가 좀 이걸 좀 키우겠습니다. 여기 이제 디파츠먼트라는 테이블 생성하는 게 있죠. 요거 긁어다가 이렇게 긁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됐다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있는 테이블들 한번 조회해볼까요? 뭐가 있는지. select all from tab 이렇게 하면 되죠. 디파츠먼트 금방 생성한 테이블이 있고요. 뭐 이런 것도 보여주네요. 이건 딕셔너리 쪽인데 이런 것들도 플랜 관련된 딕셔너리를 여기다 갖다 놨네요. 미리 그런 것도 좀 보이네요. 그 다음은 여기 인플로이즈 테이블 만드는 거, 이거 왼쪽 누르면 됩니다. 왼쪽 누르면 여기에 있는 창에 있던 걸 지우고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를 그냥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C 해가지고 붙여넣어서 컨트롤 V로 붙여넣는 방법도 있고, 인서트 인투 에디터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쪽으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실행 컨트롤 엔터 하면 테이블 크리에이트 됐죠. 인플로이즈 테이블도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
테이블 생성은 뭐 사실 뭐 별거 없죠. 테이블 생성은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장, 테이블명 지정하고 다음에 컬럼들 이렇게 쭉 지정을 하죠. 그 컬럼들에 대한 각각의 타입들 지정하고 타입 지정하면서 이제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는 거고 넘버도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죠. 넘버 지정 안 하면은 디폴트가 가장 큰 사이즈 뭐 2호인가요? 그 정도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난널, 널 이런 거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PK 지정했고 constraint, PK, FK 다 constraint라고 제약 조건이라는 용어를 쓰죠. constraint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PK, EMP 넘버로 지정을 했네요. FK, foreign key, foreign key는 DPT 넘버로 했는데 요 DPT 넘버는 디파츠먼트 테이블에 있는 DPT 넘버에서 가져온다, 레퍼런스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위에서 만든 요거 DPT 넘버 PK죠. 이 디파츠먼트 테이블에 여기에서 가져와서 이쪽으로 이제 포링 키를 만든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DPT 넘버 컬럼은 여기는 디파츠먼트 테이블하고 이제 포링 키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얘가 부모 테이블이 되는 거고 얘가 자식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부모, 자식 테이블. 그래서 이런 이제 포링 관계가 엮여져 있으면은 이제 처음 DB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려하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데이터 여기 이제 자식 테이블에 데이터를 인서트하려고 할 때 인서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DPT 넘버가 부모 테이블에 있는 거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에 등록된 DPT 넘버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포링키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이상한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막 안 들어가는 에러가 나죠. 그런 걸 만날 수도 있고 또 DBA들은 테이블 삭제할 때 이런 것들 이제 EMP EMP 인플로이즈 테이블 삭제할 때는 상관없어요. 자식 테이블 삭제할 때는 상관없는데 부모 테이블을 삭제하려고 할 때는 이제 부모 테이블이 엮여 있잖아요. 이렇게 얘만 딱 삭제해 버리면 이 레퍼런스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것만 디파츠먼트만 이렇게 삭제한다고 드랍 테이블 하면은 삭제가 안 되죠. 이제 에러 납니다. 그래서 이 자식 테이블을 이런 포링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 포링키를 없애든가 없앤 다음에 얘를 지워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드랍 테이블 할 때 뭐 그거를 얘를 드랍 테이블 할 때 이런 포링키 얘하고 엮여 있는 애들을 좀 같이 이런 포링키들을 지워라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그건 뒤에 이제 나옵니다. 드랍 테이블 하는 거에 맨 아래쪽에 나오거든요. 그때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린 키를 이렇게 엮어 놓으면 이제 DBA가 이런 거 테이블 삭제하고 막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자꾸 뭐 제약수 조건 때문에 삭제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사이트는 아예 포린 키를 안 만드는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포린 키는 DB에서 걸지 않겠다. 뭐 이건 뭐 락을 막 걸리면 같이 막 걸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안 만들고 그건 비즈니스 로직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세우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원래는 만드는 게 좋죠. 만들면 정합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거니까요.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나중에 인플로이즈 테이블에 DPT 넘버가 이상한 값이 뭐 33이 들어와 있는데 DPT 넘버가 부모 테이블에는 없는 거죠. 33이. 그러면은 이제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정합성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포링키 관계를 레퍼런스 관계를 정확하게 DB에서 지정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 만드는 건데요. 트리거는 그거죠. 직역하면 이제 영어 단어로는 방아쇠인데 뭔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액션이 뒤따르는 그런 식을 이제 트리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 테이블에 뭐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델리트 같은 게 발생하면 이 지정된 트리거가 딱 동작을 해가지고
뭔가 막 무슨 작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무슨 작업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PLSQL로 작성을 하고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트리거는 이렇게 create or replace 트리거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 트리거 명 지정하고 여기다 이제 이벤트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벤트를 여기 이벤트는 지금 before after가 있거든요. 인서트나 오어 업데이트 이 디파츠먼트 테이블에 대해서 인서트나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그 직전에 각각의 로우에 대해서 요걸 실행해라 그런 겁니다. 이게 애프터로 돼 있으면은 먼저 요걸 먼저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니야 그게 아니죠. 인서트가 먼저 된 다음에 인서트나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요걸 실행하는 게 애프터고 비포는 인서트나 업데이트가 디파츠먼트에 딱 되기 직전에 얘를 먼저 실행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인서트나 업데이트가 될 때 그런 식의 트리거고요. 이 안에는 이제 비긴부터 요 부분 PLSQL이잖아요. PLSQL 작성하는 겁니다. 이벤트는 조건에 해당되는 이벤트는 트리거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서트이면은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DPT 넘버가 서로 들어오는 레코드의 DPT 넘버가 널이면은 이제 그 DPT 넘버는 뭐 요런 값으로 집어넣어라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네요. DPT 넘버 값이 안 들어오면 이걸 대신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된 트리거네요. 그리고 얘는 employees BIU 라는 트리거를 만드는 건데 얘도 employees 테이블에 인서트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그 전에 인서트가 일어나기 전에 얘를 실행해라라는 얘기인데 인서트가 일어나기 전에 EMP 넘버가 널이면은 요 값을 넣어라 뭐 그런 거죠. 이것은 마치 그걸 구현해놓은 거와 똑같아요. 그 테이블 이렇게 만들 때 여기다가 디폴트 값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테이블에다가 디폴트 해가지고 뭐시기를 이게 이 값이 널이 들어오면 디폴트 이걸 동작하게 이걸 대신 집어넣는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EMP 넘버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트리거로 지금 구현한 예시고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둘 다 인서트 해가지고 둘 다 여기 이제 컨트롤 엔터를 각각 실행해도 되고 이 런을 실행해도 됩니다. 런을 눌러도 그러면 두 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실행됩니다. 두 개가 지금 트리거가 만들어졌고요. 트리거가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테스트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먼저 DPT 넘버에 한번 해볼까요? DPT 넘버에다가 한번 데이터를 집어넣겠습니다. 먼저 조회를 해보고 디파트먼트죠. DPT 넘버가 아니라 디파트먼트 번츠죠. 번츠 이걸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 아무것도 없네. 지금 아무것도 없네. 그렇죠. 데이터를 안 넣었지 아무것도. 디파트먼츠를 해보면 얘는 컬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컬럼이 DPT 넘버하고 네임하고 로케이션 이렇게 세 개만 돼 있는데 한번 그러면 제가 인서트 into 디파트먼츠 테이블에 values 해가지고 값을 DPT 넘버는 그냥 널로 넣으면 이제 이 트리거 동작하겠죠. 이 트리거가 그러면은 널이 안 들어가고 요 값이 들어가겠죠.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널로 집어넣고 그리고 네임은 뭐 AAA 집어넣고 로케이션도 BBB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 인서트 됐죠. 커밋도 해줘야죠. 커밋도 이렇게 해주면 커밋도 됐죠. 조회를 해볼까요? select from department 라고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갔네요. 제가 이게 컨트롤 엔터를 할 때 이게 한 번 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컨트롤 엔터를 할 때 아까 실렉트하고 컨트롤 엔터 잠깐만 이게 왜 두 번 들어가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아닌데 delete from truncate로 해. 네, delete from department. 내가 뭐 잘못했지? 네, 지웠어요. 이제 없어요. 다시 지우지 말걸. insert into department values. 이게 널이었죠. 널이고 AAA BBB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조회해보면 하나만 들어가 있네요. 아까 그러면 내가 이게 커밋 한다고 하면서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됐는가 본데요. 왜 그러지? 이것만 실행되는 건 아닌가? 커밋 했어요. 커밋 했어. select. 잠깐만. select. 저 PK 중복 때문에 에러 나와서 안 들어간 거네요. 이걸 그러면 이제 여기다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DP 넘버니까 뭐 한 숫자로 해가지고 10번이라고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트리거가 동작 안 하겠죠. 이걸 해보겠습니다. 한 건이 들어갔는데 들어간겨 만겨.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 10번이 들어가 있고 잠깐만 이게 이게 한 창에다 놓고 하니까 얘가 지금 한번 컨트롤 Alt 누를 때마다 동시에 실행되는 건지 하나씩 실행되는 건지가 지금 상당히 헷갈리네요. 이걸 잠깐만요. 노트패드를 메모장 그걸 열어가지고 여기다 좀 놓고 해봐야겠네. 이걸 좀 클리어하면 다 지워지는데 다 지우고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아까 걔는 어디 갔지? 자, 그러네요. 컨트롤 엔터가 누르면은 얘만 실행돼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고 해서 얘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실행되네요. 그냥 얘는 그렇게 돼 있는가 보네. 얘는 이게 SQL 디벨로퍼는 해당 커서만 실행이 되는데 얘는 그냥 전체가 다 실행되는 식으로 마치 이게 눌러지는 것처럼 실행이 되네요. 그래서 내가 매번 할 때마다 델리트가 실행돼 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은 지금 들어가 있고 다시 여기 너를 한번 해보고 얘는 뭐 딴 걸로 AA2 BBT2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얘만 이렇게 해보면 컨트롤 엔터 들어갔죠. 이렇게 하나씩 SQL은 하나씩만 써야 되네요. select. 이제는 제대로 들어갔네요. 두 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널을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 트리거가 동작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거고, 널이 아닌 경우 값을 지정하면 그 값이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잠깐만, 디파트먼트는 그렇죠. 이 데이터는 그냥 삭제가 되네요. 이게 저기 디파트먼트는 그냥 델리트가 됩니다. 이게 포린키가 있든 말든 원래 드랍할 때는 안 되거든요. 드랍할 때는 안 되는데 포린키가 있으면 이게 델리트는 그냥 되네요. 어쨌든 트리거를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트리거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제 어떤 액션을 동작해라 라고 정의할 때 트리거를 쓰는 거고, 데이터 인서트는 아까 실습을 방금 본의 아니게 하게 됐죠. 이렇게 식으로 인서트 한다라는 거.
인서트를 여기 한번 해볼까요? 클리어하고 이걸 집어넣어서 한번 이걸 그냥 컨트롤 엔터 누르면 두 건이 그냥 동시에 다 들어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네요. 컨트롤 엔터가 한 건 한 건 실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실행되네요. 그래서 인서트 두 건이 됐고 이걸 조회를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만든 10하고 요 AA2, AAA 이거 들어가 있는 거 있고 금방 집어넣은 거 두 개 들어가 있고 인서트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인서트 into 테이블 values 이런 식으로 그다음 밸류 값 나열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좀 인서트가 많은데 3개 들어가네요. 인플로이즈에 3개가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네임 밸류 네임을 이런 컬럼들을 컬럼명을 지정하고 밸류를 이렇게 지어야 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인플로이즈를 조회를 해보면 지금 데이터 아무것도 없구나. 데이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DSC 디스크립션 조회해보면 컬럼이 지금 꽤 많아요. 이게 매니저 하이어 데이트 뭐 셀러리 커미션 되게 많은데 이 컬럼들을 그냥 그 인서트 인투를 이런 컬럼을 지정 안 하게 되면은 그 밸류즈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 일일이 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죠. 예.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걸 다 안 넣어도 된다. 이게 지금 컬럼이 낱널인 것은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낱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널이 가능한 거거든요. 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으면 그냥 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넣고 싶으면 컬럼만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서트문에다가 가로쳐서 컬럼들 명 지정하고 그다음에 밸류즈 하면 요 컬럼에 맞게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값을. 근데 여기 네임 넣고 잡 넣고 셀러리 넣었죠. DPT 넘버 넣어야 되는데 DPT 넘버는 그냥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 이렇게 10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게 DPT 디파츠먼트 테이블에 이 10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진 않았고 SQL문을 썼습니다. 지금 그 디벨롭먼트 이름이 디벨롭먼트인 그 디파트 넘버 넘버 그 부서 코드를 가져와라. 그걸 여기다 넣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SQL을 여기다 넣어버렸고요.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이 밸류즈 안에다가 SQL 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하겠죠. 이게 포린키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뭐 뒷받침 넘버에 뭐 디벨롭먼트 몇 번 코드인지 알면 그 코드 값을 직접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 디파츠먼트 테이블에 디벨롭먼트인 값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러면 에러 나겠죠. 이게 하나만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개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에러 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파이낸스인 거 집어넣고 여기도 디벨롭먼트인 거 집어넣고 그래서 세 개를 실행시켜 보면 세 개를 실행시켰습니다. select from employees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employees에 emp 넘버를 안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emp 넘버가 pk인데 emp 넘버 값이 안 들어왔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name부터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emp 넘버는 아까 트리거가 동작해서 여기 트리거 이거 동작해가지고 emp 넘버가 널이면 이 값을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들어간 겁니다. 시스템 GUID라는 거 이거 값이 들어갔고 인서트도 해봤고 그다음에 인덱스 만드는 거. 인덱스는 이제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빨리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인덱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인덱스가 없을 때 한번 조회를 이렇게 해보는 거고 인덱스가 없을 때 조회를 해보진 않네요. 그냥 인덱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정도만 유저 인드 컬럼즈에서 조회를 해보네요. 이거 유저 인드 컬럼즈는 그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딕셔너리 메타 정보. 그러니까 이 인플로이즈 테이블에 인플로이즈 테이블하고 디파츠먼트 테이블에 5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플로이즈하고 디파츠먼트 테이블에 있는 그 인덱스 정보를 조회하는 겁니다. 테이블하고 인덱스명, 컬럼명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회를 이게 없네. 조회를 해보면 디파츠먼트 테이블하고 인플로이즈 테이블에 PK 인덱스가 있고 DPT 넘버만 이렇게 걸려 있다. 이렇게 딱 정보가 나오네요. 이게 컬럼이 여러 개면은 이게 인덱스가 단순히 컬럼 하나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컬럼으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결합 인덱스라고 하는데 여러 컬럼 되어 있으면 여기에 1번, 2번 해가지고 나옵니다. 같이 이렇게. 근데 지금은 다 하나짜리 컬럼으로만 다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원래 앞에서 이제 PK 그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었잖아요. PK 컨스트레인트를 만들면 이 같은 이름으로 인덱스도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를 한번 조회하는 걸 실행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덱스를 더 만드는 거죠. 이게 DPT 넘버에 대해서 인플로이즈 테이블에 지금 DPT 넘버는 없잖아요. 인덱스가 여기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크리에이트 인덱스 해가지고 on employees 테이블명 여기다 지정하고 이건 그 인덱스명 on 어떤 테이블에 employees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 dpt 넘버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거 없어도 되나 그냥? 이거 없어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조회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조회를 해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 생겼죠. 더 추가적으로 인플로이즈 테이블에 아까는 EMP 넘버 요것만 있었는데 요게 하나 더 생겼죠. 이 인덱스가 하나. 그럼 DPT 넘버로 조회할 때 이제 빨라지는 거죠. 인덱스를 타니까 그런 거고 또 요건 이제 유니크 인덱스를 만드는 거네요. 이 네임 그 네임이라는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드는데 유니크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유니크 인덱스 만들 때 아까 여기 이거 유니크만 빼면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인덱스 만드는 구문 테이블을 지정하고 컬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명 지정하고 근데 여기에 유니크가 들어갔습니다. 유니크 이것은 이제 그 여기 이 테이블 이 컬럼은 데이터가 유니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주목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나중에 옵티마이저가 요걸 체크를 할 때 얘를 더 우선적으로 타죠. 이 컬럼 조회 조건이 있으면은 인덱스를 우선적으로 타죠. 왜냐면은 얘는 무조건 한 건이니까 속도가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여기에 데이터 집어넣을 때도 이제 네임은 중복된 값이 못 들어와요. 여기 유니크라는 인덱스 속성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복된 값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유로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유닉스 인덱스를 만드는 걸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조회는 뭐 지금까지 여러 번 제가 했는데 조회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select all from tables 이렇게 지정하면 되는 거죠. 여기 all에서 이렇게 아스터리스크를 쓸 수도 있고 그럼 전체가 조회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전체가 지금 뭐 네임 컬럼부터 해가지고 뭐 잡 컬럼, 셀러리 뭐 다 조회가 되는 거죠. 근데 뭐 특별히 내가 뭐 네임만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컬럼명을 지정할 수 있죠. 네임하고 셀러리만 조회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임하고 셀러리만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쿼리를 이제 여기는 이제 조인했네요. 디파츠먼트 테이블하고 인플로이를 조인해 가지고 이렇게 했네요. 근데 여기다 이제 플러스 기호가 들어가 있죠. 이건 이제 아우터 조인입니다. 아우터 조인. 이게 안시 표준에서는 원래 조인하고 뭐 아우터 조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오라클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아우터 조인 표시는 그 데이터가 모자란 부분에 플러스를 치는 겁니다. 데이터가 모자란 부분에. 그래서 그게 아우터 조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는 두 개를 조인해 가지고 이 결과를 이렇게 조회를 하는 거죠. 조회를 하고 오더바이에서 소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인플로이가 플러스가 있잖아요. 이 플러스가 있으니까 인플로이의 이 조인되는 조건에 매칭되는 데이터가 없으면 이걸 인플로이 테이블의 데이터는 널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매칭되는 게 있으니까 다 이렇게 값이 다 나온 거예요. 둘 다 양쪽 다. 인플로이는 이 인플로이즈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잖아. 이 네임은 잡도 이 네임에서 가져온 거고, 이 인플로이즈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고, 디파트먼트하고 로케이션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있으니까 다 가져온 건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AIBB 요건 제가 만든 거잖아요. 요거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만 있고 인플로이즈 테이블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 플러스를 안 했으면 안 하고 그냥 이퀴 조인으로 했으면은 이게 이 데이터는 안 나왔을 거예요. 조회가 안 됐을 건데 플러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인플로이즈 테이블에 데이터가 해당되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요거에 만족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그냥 이렇게 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아우터 조인이고요. 그러고 요거는 또 뭐냐? 요거는 이건 스칼라 쿼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테이블을 조회하면서 나오는 데이터에다가 SQL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또 여기에 이렇게 SQL이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스칼라 조인이라고 합니다. 스칼라 조인이 아니라 스칼라 조인이라고 하나? 스칼라 밸류라고 하나? 스칼라 SQL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SQL 이게 사실은 데이터가 적을 때는 이렇게 쓰면 유용한데 데이터가 많을 때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성능상에서는 이게 매번 이게 한 100만 건 나온다. 그러면 이 SQL을 100만 번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닥 좋은 그 SQL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몇 건 안 된다 그러면 뭐 상관없고 되게 쓰기 편하잖아요. 이거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조회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다시 조회를 해가지고 다른 값을 가져오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편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인플로이즈 테이블을 조회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DPT 넘버가 이제 인플로이즈 테이블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DPT 넘버보다는 나는 네임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네임은 어디서 가져오냐? 네임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조인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 넘버 값을 여기 가져온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네임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네임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엔 디파트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디파트먼트 네임이고 얘는 지금 이런 ESQL 실행해서 나온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디파트먼트 이렇게 D 이렇게 하고 회화 조건에다가 넣으면 되죠. 이렇게 2점 아까처럼 아까 뭐 DPT 넘버는 DPT 넘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고 여기는 다 지우고 그냥 D.name 하면 되잖아요. D.name을 as department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써도 될 거고 아마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써도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러 안 났습니다. 보통은 as 이렇게 하면 요걸 요 이름으로 쓰겠다 뭐 그런 건데 뭐 데이터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는 스칼라 서브쿼리라고 하죠. 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스칼라 뭐시기 생각이 안 났었는데 스칼라 서브쿼리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스칼라 서브쿼리로 이런 식으로 실렉트 되는 패치되는 이 컬럼에다 이렇게 SQL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그냥 조인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성능이 좋다.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작은 경우는 상관없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클리어하고
여기는 이제 컬럼 추가하는 거네요. add 컬럼. 네, 테이블에다가 인플로지 테이블이 있죠. 여기다 컨트리 코드라는 컬럼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add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여기 타입을 지정하고, 이게 이제 뭐 DDL이죠. DML이 아니라 이걸 이제 DDL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지우거나 이런 것들은 그 테이블 자체를 변경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데피니션을 변경하는 정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DDL이라고 하거든요. define definition DDL define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약자는 잘 모르겠는데 DDL이라고 하고,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DDL이라고 하고, DDL을 실행하면은 반드시 이게 커밋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원래 뭐 위에서 막 업데이트 뭐 인서트 뭐 이렇게 쭉 하고 나면 커밋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커밋을 안 했어도 이렇게 DDL을 한번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자동 커밋이 돼 버립니다. 이게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DDL을 실행하면 그냥 커밋이 돼 버린다는 거. DDL로 이렇게 테이블 컬럼을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고, 그럼 이제 디스크립션 한번 해보면 되죠. DSC 해보면 컬럼이 추가됐는지 보면 이렇게 컨트리 코드가 추가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딕셔너리, 데이터 딕셔너리 조회하는 건데요. 유저 테이블즈나 뭐 유저 탭 컬럼즈나 이렇게 메타 정보를 조회하는 거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아니죠. 데이터는 인플로이즈란 테이블에 들어있는 거지. 여기는 지금 유저 테이블즈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인플로이즈 테이블이 무슨 컬럼으로 돼 있고, 뭐 테이블 명은 뭐고, 테이블 스페이스는 어떤 걸 쓰고 있고, 뭐 이런 정보들, 그걸 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엔터 이렇게 해보면 인플로이즈 테이블에 대해서, 잠깐만 왜 조회가 안 돼? 조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돼 있네요. 테이블 스페이스 네임은 요 테이블 스페이스 명으로 돼 있고, 스테이터스는 뭐 밸리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유저 테이블즈. 이게 사용자 데이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인플로이즈 테이블에 돼 있는 뭐 샐러리가 얼마고 이런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메타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이런 메타 정보를 갖고 있는 테이블들을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데이터 딕셔너리 또는 뭐 시스템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얘는 이제 또 유저 탭 컬럼즈, 유저 테이블즈는 테이블 자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유저 탭 컬럼즈는 테이블 컬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 인플로이즈 테이블은 무슨 컬럼으로 돼 있고, 그 데이터 타입은 뭐냐, 뭐 이런 걸 조회하는 거죠.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인플로이즈 테이블은 뭐 EMP 넘버, 이네임, 네임, 잡 뭐 이런 걸로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조회할 수 있죠. 이게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저가 항상 이 유저 언더바 이런 딕셔너리들은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얘네들은 이제 그 범위가 있어요. 범위에 따라서 딕셔너리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저 언더바로 돼 있는 딕셔너리들은 내 유저, 지금 이 유저에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에 대한 정보만 조회하는 거고, all 언더바 탭 컬럼즈 하면 내 유저에 가지고 있는 테이블 플러스 다른 유저에 있는 테이블들이지만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회 권한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저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을 내가 조회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딕셔너리를 조회할 수 있는 건데, 대신 권한이 그랜트가 줘져 있어야죠. 그 유저에서 총 유저로. 이거 말고 이제 또 DBA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딕셔너리는 유저 언더바 딕셔너리, all 언더바 딕셔너리, DBA 언더바 딕셔너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DBA 언더바 딕셔너리는 이제 뭐 권한을 주고 말고 필요 없고, DBA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다 조회할 수 있는 게 DBA 언더바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인플로이즈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안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조회를 하면 그랜트 있든 말든 다 조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테이블을 아무나 조회하면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건 DBA만 쓸 수가 있는 거고, DBA가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시스나 시스템 유저에서만 DBA 언더바 테이블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업데이트 데이터, 업데이트는 이제 테이블을 변경하는 거,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죠. 인플로이즈 테이블을 업데이트해라, 셋 해가지고 변경하는 건데, 컨트리 코드 값을 바꾸는 거다. 근데 여기 회원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플로이즈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바꾸는 거예요, US로. 원래는 뭘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걸? 내가 select all from employees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컨트리 코드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컨트리 코드가 없어요, 다. 컨트리 코드가 아무것도 없죠. 다 널이죠, 지금. 아까 컬럼 추가한 거랑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업데이트 US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바뀌겠죠, 이게. 한번 이렇게 바꿨고, 다시 또 조회를 해볼까요? select all from employees 이렇게 해보면, 여기 컨트리 코드가 다 US로 다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다 바뀝니다. 회원 조건이 없으면 모든 데이터를 다 바꾼다. 이게 엄청 큰 테이블이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모든 데이터를 다 바꿔야 되니까. 지금은 뭐 몇 건 안 되는 테이블이니까 금방 나왔던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 조건을 넣어가지고 샘 스미스 인플로이즈 테이블에서 네임이 샘 스미스인 놈만 커미션을 2,000으로 바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샘 스미스가 지금 커미션으로 몇으로 돼 있나? 샘 스미스가 얘네요. 얘인데 얘가 커미션이 지금 널이에요. 널인데 2,000으로 바꿔라. 한번 엔터를 치고 조회를 해볼까요? select 여기 뭐 이 네임, 여기 네임이었나? 네임이고 커미션 이렇게 조회해도 됩니다. 전체를 다 조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다 지우고 샘 스미스가 2,000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느렸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고, 또 그 다음은 전체를 조회해보는 SQL이네. 앞에서 변경한 것들을 확인해 보라고. 그러네요. 컨트리 코드는 US로 싹 바뀌었고, 커미션은 샘 스미스만 2,000으로 바뀌었고,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애그리게이션 쿼리라고, 이게 집합 쿼리 그런 겁니다. 애그리게이트가 뭐 모으다, 집합하다, 뭐 그런 거거든요. 애그리게이트 집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애그리게이트 쿼리는 이게 집합 쿼리 뭐 그런 겁니다. 집합 쿼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 그 썸 이런 거예요. 썸이나 카운트, 뭐 민, 맥스, 뭐 에버리지, 뭐 이런 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그 뭐 카운트를 구한다든가, 전체를 다 합쳐서 그 중에 가장 큰 놈 맥스 값을 구한다든가, 다 합쳐서 썸 값을 구한다든가, 뭐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합적인 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합 쿼리라고 하는 거고요. 애그리게이트 쿼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전체 테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축 내뱉어 버리고, 아니면 여기다 그룹 파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룹 파일 지정해가지고 무슨 컬럼으로 그룹핑을 지어가지고, 만약에 DPT 넘버다 그러면 DPT 넘버 부서별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각각의 서머리를 구해라, 뭐 카운트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그룹 바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 카운트 값 구하고 썸 구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조회를 해볼까요? 조회를 한 건만 달랑 나오죠. 전체에 대해서 한 그룹으로 다 묶어서 이런 연산들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카운트는 총 3개, 데이터는 3개고, 토탈 셀러리는 요거고, 셀러리 다 더해가지고 나온 거죠. 썸 값은 나온 거죠. 커미션 더한 값 여기 나오는 거고, 민값, 맥스값 여기 각각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애그리게이트
쿼리, 애그리게이트 쿼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트 쿼리는 이 안에 이제 애그리게이트 함수들을 막 쓸 수가 있는데 많아요.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썸하고 지금 카운트하고 민맥스만 나왔는데 뭐 에버리지도 있고 뭐 많습니다. 함수 찾아보면은 이게 오라클 SQL 레퍼런스 가이드인가 그쪽을 찾아보면 이 애그리게이트 쿼리에 사용할 수 있는 애그리게이트 펑션들이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조회해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컴프레스 데이터. 컴프레스라는 말은 압축이죠, 압축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하는 건데 어떻게 압축하냐? 이런 식으로 압축합니다. 올터 테이블 해가지고 compress for OLTP 이런 식으로 하면 압축이 되는데 이게 기존 데이터를 압축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데이터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블 속성만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빨리 끝나요. 이거 해봐 이렇게 해보면 금방 끝나잖아요. 기존 데이터를 다 들어가지고 조회해서 다 압축해 다 집어넣으면 좀 오래 걸릴 건데 물론 여기 뭐 데이터가 몇 건 안 되니까 뭐 그래도 금방 끝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테이블 속성만 압축으로 바꾸겠다. 컴프레스로 바꾸겠다.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이제 컴프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들은 컴프레스가 안 돼요. 이걸 현재 있는 데이터들을 컴프레스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무브라고 써주셔야 돼요. 무브 테이블 스페이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구문하고 똑같습니다. 올터 테이블 테이블명 무브. 원래 무브 테이블 스페이스 할 때 쓰는 건데 이거 무브만 넣어주면 같은 테이블 스페이스로 다시 만드는 건데 그게 원래 리오거나이제이션 그거 할 때 쓰는 거죠. 이 무브 이게 요거 하면서 압축을 해버려라 라고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무브라고 이렇게 하면 기존 데이터를 압축시켜 버려요. 양이 줄어들죠. 이것도 데이터가 얼마 안 돼서 금방 끝나긴 할 겁니다. 금방 끝나긴 했죠. 지금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똑같으니까 지우고 한번 다시 이렇게 지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이렇게 나왔죠. 금방 끝나버렸죠. 데이터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데이터가 만약에 한 뭐 10만 건, 100만 건 이렇게 된다. 100만 건, 1000만 건 된다. 이게 데이터가. 그러면은 이 무브를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무브를 안 넣으면은 순식간에 끝나요. 1초내. 근데 여기다 무브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무브를 여기다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000만 건, 100만 건을 다 이게 압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압축할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 이걸 넣어야 된다. 라는 걸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원래 이 for OLTP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유료 옵션이에요. 오라클에. 이게 어드밴스드 컴프레스 옵션이라는 그 ACO라는 오라클 옵션이거든요. 압축 옵션입니다. 그게 돈 주고 따로 팔아요. 그래서 막 운영 DB에서 이걸 막 쓰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걸 쓰면은 사실 옵션 구매를 안 했는데 ACO 옵션 구매를 안 했는데 이걸 막 쓰게 되면은 명령은 먹습니다. 오라클이 참 희한하게 뭐 이렇게 돈으로 구매해야 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이게 뭐 락을 걸어놓진 않아요. 그래서 막 쓰면 막 쓸 수가 있어요. 파티션도 그러거든요. 파티션도 쓰려면은 파티션도 원래 유료 옵션입니다. 그래서 파티션도 쓰려면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사지 않고 그냥 막 써도 커맨드가 다 먹어요. 파티션 만드는 것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오라클이. 그래서 원래는 뭐 이게 좀 그러면 불법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돈 주고 사지 않은 걸 써버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구매 없이 막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죠. 뭐 개발해서야 뭐 내 연습하는 거야 상관없고 막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for OLTP 이런 구문이 이게 이 컴프레스에도 몇 가지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for OLTP는 이게 이제 ACO 옵션이 원래 필요한 거다. 하지만 일단은 커맨드는 먹습니다. 이게 다 제약이 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압축하는 거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고요. 압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좀 딥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삭제하는 거죠. 델리트. 아까 샘 스미스라는 데이터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거를 지우는 겁니다. 그냥 회화 조건 해가지고 얘만 지워라. 회화 조건이 없어버리면 얘가 없어버리면 전체를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회화 조건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만 지워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딱 해보면 지워지지가 않네요. 이게 디파츠먼트 테이블하고 지금 엮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unusable status다. 뭐 그러네요. 앞에서 막 제가 뭐 트리거 만들고 뭐 하면서 뭐가 좀 꼬인 것 같습니다. 꼬인 것 같고 다시 할까요? 귀찮으니까 하여튼 뭐 지워집니다. 원래는 이렇게 에러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되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좀 꼬인 것 같아요. 그렇고요. 이건 넘어가고 하여튼 뭐 되겠죠. 뭐 이게 안 되기 하겠습니까? 델리트하는 건데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지금 아까 제가 막 데이터를 넣어서 그런 거고 요 그 라이브 SQL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부터 시키는 대로만 쭉 하시면은 이런 에러를 안 만날 겁니다. 요건 지금 제가 막 그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 바람에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고 델리트는 뭐 사실 뭐 별거 아니니까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테이블 드랍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테이블 드랍 요거까지만 쓰면 되죠 원래는. 근데 이제 요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츠가 들어간 건데 요거는 아까 그 테이블이 그 포린 키 관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포린 키를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거예요. 이것까지 걸어놓으면 그 포린 키까지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없어버리면 이거 하나만 먼저 해볼까요? 디파츠먼트 테이블은 그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EMP의 DPT, EMP 인플로이즈 테이블에 그 포린키 관계가 걸려 있잖아요. DPT 넘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를 이게 지금 부모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인플로이즈가 자식 테이블이고. 근데 자식 테이블에서 얘를 참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테이블을 드랍 해버리면 그럼 자식 테이블 입장에서는 부모 테이블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참조를 해요? 레퍼런스가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포린키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없어버리면 에러가 나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되고 포린 키에서 레퍼런스 되고 있어가지고 삭제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넣으면은 그 포린 키를 없애줘 버립니다. 자식 테이블에 아까 인플로이즈 테이블 있었잖아요. 거기에 포린 키를 없애줘 버립니다. 그것도 없어주고 테이블도 없애주고 포린 키 그 컨스트레인트는 없애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맨 첫 번째 있었던 그 우리 인플로이즈 테이블 만들 때 요 포린 키 요거 있었지 않습니까? 디파츠먼트 테이블에 DPT 넘버를 참조한다라고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걸 없애주는 거예요. 요걸 어떤 그 블로그들 보면은 요걸 설명하면서 요거가 이 데이터까지 없애버린다, 이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까지 없애버린다라고 써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데이터는 자식 테이블의 데이터는 건들지 않아요. 자식 테이블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DPT 넘버도 그대로 남아 있고 다 남아 있는데 요 그 포린 키, 그 컨스트레인트 요것만 없애는 겁니다. 왜냐면 DPT 넘버 그러니까 디파트 넘버가 없어졌으니까 드랍되니까 그래서 요거 이 참조 그 컨스트레인트만 제약 조건만 이게 지워버리는 그런 걸 해주는 게 요거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지워버리니까 요 에러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드랍이 되는 거죠. 테이블이 이렇게 드랍이 됐고요. 그리고 또 아까 뭐 드랍이 하나 더 있었죠. 드랍이 어디 갔어? 컴프레스 다음에 델리트 다음에 드랍 12번. 요것도 드랍을 해줘야죠. 요것도 드랍이 있었지. 인플로이즈 테이블 드랍하는 거. 요것도 드랍. 그래서 드랍이 됐습니다. 두 개를 드랍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조회를 해보면 여기에 내가 만약에 select all from tab이라고 조회를 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지금 분명히 여기 보면은 아까 뭐 이런 거 있었죠. 얘네들은 지금 있었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거 말고 여기 인플로이즈하고 디파트먼트는 테이블은 없어졌잖아요. 확실히 테이블 중에서 테이블 없었는데 얘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쓰레기가 생겼잖아요. 이거 원래 없었는데. 예. 이게 휴지통 기능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텐지부터 생긴 기능인데 이게 테이블 드랍을 했을 때 이게 그냥 진짜로 DB에서 확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쓰레기통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쓰레기통으로 디파츠 넘버하고 디파츠먼트하고 인플로이즈를 그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텐지에 이게 이런 기능이 생겼고요. 이게 있기 전까지는 이거 드랍 테이블 커맨드 잘못 날렸다가 DBA들이 곤혹을 많이 치렀어요. 한번 삭제되고 나면 그거 어떻게 복구해요? 테이블 삭제해버렸는데 백업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백업을 내리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예. 뭐 그냥 이런 작은 테이블 없앴으면 모르겠지만 엄청 큰 테이블이 삭제됐다. 1000만 건, 뭐 1억 건짜리 테이블이 삭제됐다. 이 커맨드 한 방으로 DBA가 아차 실수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복구하는데 테이블에서 내려가지고 1000만 건짜리 데이터 복구하려면은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드랍 테이블 할 때마다 DBA들이 벌벌벌 떨거든요. 어이씨,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몇 번을 확인하고 그러는데 예, 잘못하면 완전히 좆되니까 그런 상황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텐지에서 생긴 거죠. 뭐냐면은 이 휴지통 기능입니다. 리사이클 빈이라고. 이게 휴지통 기능에서 그럼 꺼내오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요거. 그게 바로 이겁니다. 플래시백 테이블 디파츠먼트 테이블 아까 삭제했잖아요. 얘를 다시 플래시백 테이블 해가지고 플래시백이라는 말이 그 과거 시점으로 딱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언제로 돌아가냐면은 비포 드랍하기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꺼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걸?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시 이제 select all from tab 해보면 아까 여기 하나 더 쓰레기 더 남아있죠. 여기는 인플로이즈 테이블 때문에 남아있는 거고 여기 디파츠먼트 테이블 여기 복구됐죠. 복구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쓰레기통 기능이고 이 쓰레기통에 뭐가 있는지 내용을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리사이클 빈이라는 그 딕셔너리가 있거든요. 얘를 조회해보면 돼요. 조회해보면 아까 그 이상한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그 쓰레기 지금 얘가 있죠. 얘는 이 인덱스에 대한 쓰레기네요. 인덱스에 대한 쓰레기고 여기 테이블 인플로이즈 테이블 아까 대한 쓰레기 이렇게 있죠. 이거 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드랍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플래시백 테이블 해가지고 하면 언드랍이 되는데 언드랍은 테이블은 할 수 있다. 근데 트리거는 못한다. 트리거는 언드랍이 안 되네. 트리거는 안 되고 인덱스도 언드랍이 안 되고 그러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해서 플래시백 해서 하면은 테이블만 복구가 되는 거고 데이터만 복구가 되는 거고 인덱스나 트리거는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이제 복구가 된 겁니다. select select 카운트 해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인플로이즈 테이블 조회를 해보면 원래는 조회가 안 됐어야 되는데 조회가 되겠죠. 프롬이 없네. 왜 있어? 샘플에다가 여기까지 있구나. 여기까지 있네요.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조회해 보면 이렇게 3건 조회가 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복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하면 돼요. 퍼지 리사이클 빈이라고 하시면은 싹 삭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까 뭐 쓰레기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그 쓰레기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공간 차지하고 나 공간 부족해.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 비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우는 겁니다. 퍼지 리사이클 빈 하면은 이게 싹 사라집니다.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까 뭐 인덱스고 트리거고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퍼지 리사이클 빈 하면은 여기 안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게 쓰레기통을 비우는 효과 퍼지 리사이클 빈이고
그리고 나는 애초부터 이거 드랍할 때 나는 그냥 애초부터 드랍할 때 이게 쓰레기통 기능 안 쓰고 싶어. 나 실수 안 할 자신 있고 얘는 확실히 지우고 싶어. 공간도 필요하거든. 그럴 때는 퍼지라고 이렇게 뒤에다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쓰레기통으로 안 갑니다. 이렇게 해보면 드랍 됐잖아요. 그러면 쓰레기통으로 갔냐? 라고 딱 이렇게 해보면 조회를 해보면 없죠, 쓰레기통에. 이렇게 하면 확실히 다 지워집니다. 퍼지를 뒤에 붙이면 돼요. 이게 그 윈도우에서 파일 지울 때 그냥 델리트 누르면은 쓰레기통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Shift 누르고 델리트를 누르면은 쓰레기통으로 안 가고 얘가 물어보잖아요. 완전 삭제할 거냐고. 그런 효과입니다. 완전 삭제하는 겁니다. 근데 오라클은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드랍 테이블하고 퍼지라고 딱 쳐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바로. 그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이렇게 해서 SQL 정말 초보자들, 오라클 완전 초보자들, 제 채널은 약간 좀 오라클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을 위주로 좀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세션은 완전 쉽게 완전 SQL 초보자들을 위한 세션이었고요. 그래서 뭐 테이블 만들고 뭐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델리트하고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컴프레스 압축하는 거 하고 그러고 뭐 트리거라든가 아니면 드랍할 때 플래시백 테이블 기능 그런 기능에 대해서도 살짝 더 얹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요 라이브 SQL 기능을 이용하면요. 여기에 있는 예제만 굳이 꼭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 예제는 난 다 마스터했고 더 필요 없다. 그럼 얘는 이렇게 딱 밀어놓고 여기서 그냥 연습하시면 돼요. 테이블도 만들고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만들고 뭐 데이터도 집어넣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결과 조회해서 여기다 결과도 조회해보고 업데이트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클라우드 기반의 어느 쪽 서버에 아마 있을 건데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내가 굳이 오라클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없더라도 이 라이브 SQL 통해서 이 로그인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라이브 SQL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이 라이브 SQL을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라이브 SQL이 이게 SQL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꽤 많아요. 이게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게 PL SQL에 대한 것들도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따라 하시면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도 시간을 좀 내 가지고 여기에 나온 것들을 일부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